이미적이죠. 이미적 이미적.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범죄는 조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 실행이 아니야. 범죄 실행은 기자회견 발표할 때부터야. 네. 그럼 착수. 네. 실행의 착수.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네.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죠. 어머머, 큰일 났다, 이거. 다 공범인데 내가 이용조 공범의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강도가. 그렇지. 말하자면 그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예. 에서 양형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이용조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피의자가 그렇게 변명하면 코판기도 안 깨요, 본인이. 예. 아. 검사 자, 이것을 입장이라면.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지만, 은어를 회사라고 쓰는 범죄 조직이 있어요. 네, 회사. 네, 네.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소매치기 회사라 그래요. 왜냐? 소매치기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한 팀이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5명 정도의 팀이 움직이는데, 기계. 이거 직접 따는 거예요. 따는 거. 그 다음 바람잡이. 네. 정신 그다음에 빼놓고. 정신 빼놓고, 망보고, 그 탁 잔다 물건 뺀 다음 해갖고 빼돌리는 거. 해갖고 5명이 한 팀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주장은, 국민의당 주장은 기계만, 우리는 했는데 하는지 모르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딴 거는 이유미 씨예요. 이유미 씨예요. 기계, 네네네. 지갑을 훔친 게 실행한 건. 이유미만 단독 범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라, 확인했냐? 라고 하면서 물으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범의 관계고 기자회견 실행의 착수. 나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예. 계속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일반 국민적 예. 눈높이에서 궁금해 하는데 이런 거죠. 명확한 팩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5월 5일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는 게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통화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요. 예. 통화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뭐냐면 네. 그 기자의 질문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한 거네. 본인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안 한 거잖아요. 통화를 안 한 거예요. 통화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가상의 인물인데. 근데 했다 그래요, 했다고 통화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자회견 더군다나 장면에 이용조 그대로 의원 같은 찍혀서 나와요. 경우는 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복수의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복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준서와 이유미 같은 파슨스 스쿨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 얘기. 예. 두 사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복수의 사람은 이게 공모했던 사람 두 사람한테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보를 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문준용을 아는 두 사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건 맞네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조작되는 데는 복수의 휴대폰이 동원이 돼서 세대 휴대폰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 데뷔하자마자 깔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거 진상조사단. 국민의당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나는 변명하는 사람인데 변명만 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유미가 구속돼 있으면 모든 조사는 이유미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석이 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를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영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화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영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새서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이용주 말고. 네.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놀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나는 한 번 더 바보로 만든 꼴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원래 이제 박지원 그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원래 5월 1일 날 문자 보냈다. 바이버를 통해서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그 비서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했던 사실을 추가로 오늘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좀 지도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에 5월 1일 날 보냈는데 이런 거에 2개 핸드폰인데 팩트는 이거죠. 2개 핸드폰인데 하나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비서관이 갖고 있는 거로 문자가 보냈다. 들어왔다. 네.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차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지 네. 하고 연락 안 했다는 연락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비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정치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그 비서는 잘려야 돼요. 만약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박지원 그 대표가 예. 문준영의 의혹에 대해서 그 전에 발언을 안 했다면 네.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거나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서관이 우리 의원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보고를 안 해요. 근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자격이 이슈였죠. 없다고 그러고 예. 그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서관이 보고를 안 한다? 비서관은 그렇죠. 의원님 말처럼 당장 자기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럼요. 웃긴 게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예. 이게 밝혀지니까 추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잠시 통화했다. 보냈으니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 돼 네,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예. 거기서 통화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미리 발표했구나. 아니 그게 이제 예. 잠시가 1, 20초인지 예. 몇 분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없다가 예, 바로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 예, 아니에요. 오늘 나온 얘기죠. 그래 검찰 압수수색 돼갖고 통화 기록 나오면 들통이 그럼 날 테니.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 당으로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기록 그 팩트 파인딩 했잖아요. 문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98회를 거론을 해요. 예. 국민의당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을 문준영으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박지원 대표한테 보냈는데 비서관이 확인을 안 해줬다? 보냈으니까 확인 안 하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확인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가면 그 다음에 그 뒷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 변호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그런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 재판부 헛소리 그만하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에이, 또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않지. 재판부가 헛소리 그만하고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예. 이야기할 변명이에요. 본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본건과 아주 유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박지원 대표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문준영인 그 아들 문준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원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 아니에요. 수중전까지. 예. 그리고 선거에 특히 폭로를 할 때는 또 그분이 또 기소도 많이 됐잖아요. 이거 내가 문제 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딱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확인해 봤어? 음성 직접 들어봤어? 이런 것들 다 하고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만 발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발표할 때 5월 5일 날. 아니. 근데 확인 절차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5월 9일 선거 당일 전날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계속 문준영 어딨니? 뭐 이제 이 어버이날인데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대표가요? 네네. 5월 8일 어버이날 SNS 등등. 그게 선거 전날까지도 이게 이 공식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 29번을 이 자료를 활용을 해요. 5월 5일 발표부터 5월 8일 자정까지가 선거운동이니까. 그 사이에 29번을 활용을 해요? 네네. 이 문건을? 당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문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박지원 당시에 전 대표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선거에. 지속적인 타격 포인트는 문준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선거 전날이 어버이날인데 얼마나 좋아요. 어버이날 다 후보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고 어찌 보면 이 보세요. 당시에 그 유승민 후보는 유담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어디 갔느냐 이걸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네. 자, 그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확인이 조금 안 된 거 아닌가? 대화 내용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바이버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시점 내용, 이건 검찰 조사하면 이것은 거의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자, 확인을 했는데, 그럼 정말 당신은 이것을 진실로 믿었냐? 진실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5월 6일서부터 5월 8일까지 어떻게 이것을 29회 혹은 직접 문준영 아들을 거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선거운동을 무슨 근거로 했지?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5월 6일 날 그 다음 날 문준용 씨 친구들이 실제로 나서요. 맞아요. 문상호. 문상호 씨가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슨스에 같이 다녔던 학생은 3명이고 A 씨는 미국에 있고 2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나다 나. 문상호. 남자가 3명인데. 문상호라는 사람이 그래 있음이 메일을 보내와서 누구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의구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준용의 친구가 나서서 동기는 손가락에 꼽는데 누군데 다 아니다. 그럼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번 문준용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당을 다 보잖아요. 동기 아니고 동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동기가 아닐 수도 있지. 이러고 또 이쪽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때 동창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맞아요. 또 해요. 그렇게 되시면 그때서라도 야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 이유였던 문상호 씨 말고 동창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건국대 동문들도 뭐 발표하고 막 이렇게 이어지죠. 당신도 건국대 나왔잖아. 네. 정청래도 나오고.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 몰라. 박지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박지원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도 아닌데. 바로 6월 27일 무렵에 27일, 28일 무렵에 하면서 특검을 하자 그래요. 박지원 대표로서는 정말 어색한 그렇죠. 정치적 공세를 편 거예요. 특검 이야기를 이게 당에서도 깨져버렸잖아요. 취업 비리하고 이거 묶어서 특검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특검 얘기할 때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도 씨알이 안 묵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월 6일 날 그 친구들이 나서면서 5월 7일부터는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상을 최소한 그 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5월 7일부터는 이거 이상하다.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선거 때까지 끌고 나간 거죠. 우리가 박시영 부대표 우리가 정치판에서 피말리는 전쟁 한두 번 치러봐요. 그때는 진짜 원래 있던 우리의 말초신경이 2개쯤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거 때는 말초신경이 200개 돼요. 온갖 촉이 살아나갖고 서로 1초 단위들을 대화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다 안테나가 되는군요. 번쩍 섰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쟤들 왜 저렇게 세게 나오지? 그러면은
우린 저 검증할 때 착수하지 않는다. 검증팀한테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된 거야? 서로가 온갖 것이 네트워킹 되면서 이 제보한 사람 누구야? 제보한 사람 1차 접촉한 사람 누구야? 이거 음성 변조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당해서 크로스 체킹 빡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준서가 그런 얘기해요. 이유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선 직전에 이거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하될 거다. 이게 관례다. 그러면서 달래거든. 5월 8일 날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정봉주가 BBK 때는 감옥생을 보고 알았어야지. 그때 2007년도에 예. 광운태 BBK 동영상 예.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됐을 때 당에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믿을 만한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래서 믿을 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영상을 그 테이블 갖다가 조작의 흔적을 먼저 찾잖아요. 그럼. 조작된 거 아니고 직접 찍힌 거다. 조작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얘기도 또 해줄게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설립했다라고 하는 동영상. 자, 제일 처음에 상가집에 가 있는데 일요일 밤입니다. 의왕에서 전화가 와요. 제보자가 나타났다. 의왕의 지역위원장이. 그래서 기사 딱 불렀고 거길 갑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테이프는 보여주지 않고 녹음된 부분을 들려줘요. 우선 보이스로. 예. 네. 근데 전혀 그 대목이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딱 듣고 있는데 나는 촉이 있으니까 그 제보한 지역위원장한테 눈짓을 해요, 제가. 딱 껐더니 그리고 알았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냐. 근데 여기는 증거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 틀어줘라. 그럼 나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거기서 깨져요. 깨지는데 뒷부분 틀어주면 돈을 준비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달래? 제보를 하고 돈을 달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의왕 지역위원장한테 여기 지금 낚이면 대형사고 납니다. 손 털고 빠지십시오. 난 그 동영상을 못 봐요. 못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당을 가져가면서 또 우리 당 쪽에 누군가에 또 흘려놔요, 이거를. 양다리를 다 거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검찰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갖고 당의 공식 라인으로 제보가 딱 돼요. 그러자마자 당에서는 이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의 고수들이 검증팀이 검증해라. 영상 조작됐는지 확인해라. 음성 조작됐는지 확인해라. 이명박 후보 맞는지 확인해라. 그래갖고 그거를 그때부터 끌었고 밤 새벽 4시인가 5시에 최종 결과가 나와요. 조작된 흔적이 없다. 팩트다.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무토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책임 문제인데. 예. 검찰이 보는 것은 법적 책임만 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럼. 법적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직접을 했던 사람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겁니다. 김성호, 김인원.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던 이준서, 이용주 의원은. 이용주 의원도 아마 기자회견 부분은 본인은 참석 못했지만 단장이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은 참석 못했. 본인은 아마 지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까지 법적 책임은 져질 거고요. 거기 사실 유포죄 공범으로 저는 기소가 될 거로 보고. 박지원. 이제 박지원 대표나 이제 안철수 후보. 후보는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그걸 한 건데 그거는 조금 간접적이라고 봐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단장이 기자회견 부분은 정기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봐요. 결국 오로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다 했던 것이고, 안철수나 박지원 대표도 그 부분에서 다시 제대로 사후에라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선거 전에라도 사과를 하고 바로 잡았어요. 내용을 바로 잡았어야죠. 그랬으면 고소고발까지 안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했으면 이까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실기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이제 이후에-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예. 저는 제가 안철수 그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자기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에 숨어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보를 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서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문준용을 아는 두 사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건 맞네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조작되는 데는 예. 복수의 휴대폰이 동원이 돼서 예. 세대 휴대폰으로 만들었거든요. 오늘 네. 그 데뷔하자마자 세 사람- 깔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김관영 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거 진상조사단. 예. 국민의당은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나는 변명하는 사람인데 변명만 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조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유미가 구속돼 있으면 모든 조사는 이유미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미는 자기가 덤태기가 석이 슬기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는 게 기자가 예. 제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통화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요. 예. 통화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네. 그 기자의 질문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한 거네. 본인도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를 안 그렇죠. 한 거잖아요. 통화를 안 한 거예요. 통화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가상의 인물인데. 근데 했다 그래 했다고 통화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거는 기자회견 더군다나 장면에 이용조 그대로 의원 같은 찍혀서 나와요. 경우는 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를 복수의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근데 복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준서와 이유미 같은 파슨스 스쿨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그 얘기. 예. 두 사람으로부터 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복수의 사람은 이게 공모했던 사람 두 사람한테 확인을 했다. 팀이 움직이는데 기계 이거 직접 따는 거요? 따는 거. 그다음 바람잡이. 네. 정신 그다음에- 빼놓고. 정신 빼놓고 망 보고 그다음 탁 잔다 물건 뺀 다음 해갖고 빼돌리는 거 해갖고 5명이 한 팀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주장은 국민의당 주장은 기계만 우리는 바람 했는데 하는지 모르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딴 거는 이유미 씨예요. 이유미 씨예요. 기계 네네네. 지갑을 훔친 게 실행한 건. 이유미만 단독 범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라 확인했냐? 라고 하면서 물으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범의 관계고 기자회견 실행의 착수. 나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예. 계속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제일 깔끔하죠. 일반 국민적 예.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데 이런 거죠. 명확한 팩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을 5월 5일 할 때 이 사건에서 이유미한테 다 몰아야 돼. 꼬리 자르기를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인데 이게 핵심을 출발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김관영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인데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진상조사가 지금은 의미 없고 진상조사 불가선언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이재화 변호사가? 나 오늘 깜짝 놀랐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김관영 의원이 이제 대면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언론에 새서 검사 출신 고대 후배인데 검사 출신 이용주 말고 예. 그걸 대신 호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 모처에서 호텔에서 50분 보내서 동안. 이야기 들은 게
안철수 변명만 듣고 발표해버린 거 아니에요. 안철수는 몰랐다. 이미적이죠, 이미적. 이미적. 변호사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범죄는 조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 실행이 아니야. 범죄 실행은 기자회견 발표할 때부터야. 네. 그럼 착수. 네. 실행의 착수.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네.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죠. 어머머, 큰일 났다, 이거. 다 공범인데 내가 공범의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강도가. 그렇지. 말하자면 그 역할 분담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예. 에서 양형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이영조 의원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피의자가 그렇게 변명하면 코판기도 안 깨요, 본인이. 예. 아. 검사 자, 입장이라면. 이것을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지만, 은어를 회사라고 쓰는 범죄 조직이 있어요. 네, 회사. 네, 네.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소매치기 회사라 그래요. 왜냐? 소매치기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한 팀이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5명 정도의